자, 우리 교재 5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함수 입력 방법.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ITQ 엑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서식 꾸미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이 왔어요. 그 감으로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함수를 지시된 대로 이용해가지고 그 표를 계산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 함수가 어떤 게 출제되느냐, 이 교재에서 어떤 함수가 출제되는지를 쫙 제시를 했습니다. 한 30여 개의 함수를 실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엑셀 공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ITQ 엑셀 시험은요, 어떤 함수를 사용해라 하는 것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함수의 기본 형식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책 5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함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함수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수식으로 특정한 값을 입력하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그에 대응되는 값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함수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수가 뭐냐? 함수가 뭐죠? 하면은 지금 뭐 우리 교재 설명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계산을 쉽게 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명령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어, 즉 함수 사용법만 알면 된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내는 게 바로 이 함수입니다. 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눈 깜짝할 만한 시간에 해내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그 함수, 사용법은 공부해야 돼요. 사용법. 함수 공부는 바로 명령어 사용법이다. 그래서 명령어 사용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보면은 옛날에 컴퓨터 교재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예.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인가요? 그때는 컴퓨터 교재하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OA 프로그램을 가르쳤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뭘 가르쳐요? 지금은 코딩. 컴퓨터 언어를 가리킵니다. 컴퓨터 언어를.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언어는 어린 학생들에게 힘이 드니까 쉬운 언어를 가리키죠. 쉬운 언어. 이렇게 퍼즐 맞추는 식으로 명령어를 갖다가 딱딱 갖다 조립하는 식으로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입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주 쉬운 언어예요. 저는 그거 엑셀의 함수를 거기에 비유하면 딱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활용은요, 이 함수의 활용에 진맛이 있어요. 예, 가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남자 사원들 비유해가지고 막 욕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남자 직원이 자기가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이 엑셀 함수를 좀 더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자꾸 뻐기는 거예요. 예, 가르쳐줄 듯 말듯 하면서 자기는 말이지 되게 편하게 하고 옆에 삽질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함수 몇 개 잘 돌리면 일이 그냥 5분 만에 끝나는데 그걸 3시간 동안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5분이면 할 일을 3, 4시간 할 거냐?
이 차이예요. 함수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차이. 그래서 이 함수는 엑셀 활용의 그 꽃이고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함수를 이용한 수식의 계산은 등호. 등호라는 게 니콜인데요. 이 니콜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일반 수식 넣는 거 살짝 해봤지 않습니까? 일반 수식에서도 등호는 맨 앞에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요. sum. 그런데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su 입력하시게 되면은 su로 시작되는 함수 이름이 밑에 보기로 딱 나옵니다. 네, 이럴 때 저는 sum은 너무 짧으니까 다 끝까지 입력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sum product 이건 꽤 길어요. 이걸 끝까지 타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더블 클릭. 예. sum을 입력해야 되겠다. 니콜 su 하고 sum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자동으로 딱 열립니다. 모든 함수는 시작을 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무조건 함수 이름 뒤에는 괄호가 열려야 됩니다. 괄호가 열린 뒤에는 뭐가 입력이 될 거냐면 인수가 입력이 돼요. 인수.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예제의 인수를 보면은 A1 콜론 A3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셀 참조 인수라고도 하고 변수라고도 하는데, 자, 한번 A1부터 A30까지 마우스로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볼 텐데요. A1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A30으로 마우스 누른 채 가려면은 힘들어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시작 셀을 딱 클릭을 해놓고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바퀴만 돌리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이 일어나죠. 30이 어디 있지? 여기 보이죠? 끝을 클릭할 때는 Shift. 여러분 키보드 왼쪽에 있는 Shift입니다. 항상 그냥 Shift 누를 때는 왼쪽 걸 쓰세요. 왼쪽 Shift 누른 상태에서 30을 클릭하면은 마우스를 쭉 드래그하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드래그해서 오면은 여러분 팔뚝 아파요. 그러니까 시작 셀 클릭, 마지막 셀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짧은 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인수가 A1 콜론 A30이라고 들어갔죠. 이거는 A1부터 A30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완료하면 됩니다. 엔터를 쳐도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입력 완료 단추가 있어요. 체크 표시. 그걸 마우스로 눌러도 돼요. 엔터 쳐도 됩니다. 자, 저는 엔터를 쳤는데요. 엔터를 치면은 입력이 된 셀에서 밑으로 커서가 하나 내려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이 완료됐죠. 자, 이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니콜 sum이라는 명령어는 덧셈 함수입니다. 더하라 이거예요. 더하라. 괄호 열고 범위를 주면 돼요. A1부터 A30의 셀을 참조해서 더해라.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회계 공부할 때 분계를 보고 거래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거 보고 여러분 해석했죠?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출했구나. 바로 우리 엑셀의 공부에서도 이 함수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니콜 sum 함수는 덧셈 함수다. 가로 열고 인수가 A1부터 A30, A1부터 A30의 셀을 참조해서 더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에다가 내가 100을 입력하고 A3에다가 300을 입력을 했더니 여기 지금 합계가 400이요 하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네. 네. 화면이 좀 커졌죠? 자,
2번에 우리 교재 함수를 이용할 때 등호,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왼쪽에 괄호를 열고 인수를 넣고 괄호가 닫히는 순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3번 볼까요? 각각의 인수는 쉼표로 구분하여 인수의 범위를 쉼표로 구분하고 인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콜론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A1 콜론 A30은 범위였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A1 콜론 A30에다가 다른 범위를 또 더 참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쉼표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같이 입력하고 있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식을 고치는 방법은요. 이 수식이 입력된 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커서를 넣어서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거는 조금 불안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ESC 취소하시고, ESC키는 취소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식을 고칠 때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뭐죠? 수식 입력줄. 수식을 입력할 때도 여기다 입력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긴 수식은 앞으로 여기다 계속 입력해 나갈 겁니다. 수식이 아주 짧고 간단한 것은 그냥 셀에서 입력을 하겠지만 조금 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다 입력하는 건 조금 불안해요. 네. 자, 그래서 고치는 것도 여기서 고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자, 그러면 커서를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커서를 A30 뒤에다가 커서를 놓아봤습니다. 거기다가 구분기호, 콤마 한번 찍어보세요. 콤마 찍고 B1부터 B3까지만 한번 범위를 주어보겠습니다. B1부터 B3. 네, 그러면 B1부터 B3도 범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연속되지 않지만 이런 모양으로 참조를 더 추가할 수가 있죠. 인수를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콤마 쉼표예요. 그리고 나서 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5를 또 더해라 하는 것이죠. 자, 엔터 하면 입력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405가 입력이 결과가 계산되어 있는데 이 수식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니콜 썸 더하는데 A1부터 A30에 있는 셀을 참조해서 더하고 콤마 그리고 B1부터 B3에 있는 셀의 값을 또 더하고 콤마 그리고 5를 더하라. 자, 그래서 이 셀 참조에서 말이죠. 즉 이 인수에서 요 인수와 요 인수가 3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콤마는 인수를 구분하는데 괄호 안에 인수가 3개 들어있는데 이 2개 인수는 형식이 똑같아요. 셀 참조 방식. 셀 참조 방식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거기에 어떤 값을 넣으면 다 적용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 인수, 세 번째 인수는 숫자를 직접 입력했죠. 예. 숫자를 직접 입력했는데 이것은 상수입니다. 수식에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5를 무조건 더하라. 이렇게 참조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1에다가 800을 입력했더니 1205가 됐고요. 예. 이 1205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숫자 모두 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를 더한 거예요. 수식 안에 있는 5. 덧셈 함수의 활용. 이렇게 하시는데 덧셈 함수의 기본식은 그냥 니콜 썸 괄호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 인수 하나 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덧셈 함수에도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인수와 인수의 구분은 쉼표, 콤마로 구분하고 있다. 네, 아셨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인수는 쉼표로 구분하고 인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콜론. 네, 아까 그거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우리가 뒤에서 랭크 함수 연습이 나와요. 랭크 연습을 해볼 거예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네, 순위를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if 함수. 이것도 이제 오늘 연습을 할 텐데 오늘일지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if 함수도 곧 배울 겁니다. 조건 함수, 논리 함수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수 중에 문자 인수가 들어있네요. 네, 합격, 불합격 이렇게 수식안에 문자를 넣는 것을 우리는 앞 시간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국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번 볼게요. 국어. 이것은 문자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쯤에다가 니콜 SUM 더블 클릭 한글로 국어 가로 닫고 엔터 1200 딱 계산이 되죠? 이 세 개 더하면 1200이에요. 국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를 국어라고 이름을 정의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거기에 합격 불합격처럼 니콜 SUM 가로 열고 따옴표 큰 따옴표죠. 큰 따옴표 찍고 국어 그리고 큰 따옴표 찍고 가로 닫잖아요. 계산 안 돼요. value 어제 여러분 value라는 에러 메시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인수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국어라는 문자를 더하겠느냐 이거. 못 더한다 이거. 못 더한다. 그러나 아까 여기에서는 니콜 썸 국어 1200 더했지 않습니까? 이 국어는 우리가 이름을 정의해 가지고 문자로 이름을 만들었지만 하나의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에서 A1부터 A30, B1부터 B30이 뭐예요? 셀의 이름을 가지고 주소 참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정의한다는 것은 셀의 이름 대신에 어떤 별명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정의는 그러니까 이름 정의한 것은 문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에서는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if 함수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 recall if라는 건 명령어고요. 명령어. 그래서 B2를 참조해 가지고 크거나 같다 70 하고 콤마를 찍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B2에 있는 값이 70 이상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if 함수의 그 입력 형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명령어 사용법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해석해라 그러면 B2가 70 이상이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큰 따옴표 합격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합격이다 이거예요. B2가 70 이상이면 합격이다 콤마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불합격 큰 따옴표 그리고 가로 닫았네요. 이렇게 if 함수는 최소 기본적으로 인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인수는 조건, 두 번째 나오는 요 인수는 만족했을 때 값, 세 번째 나오는 이 인수는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값, 불만족값. 네. 조건에 만족하면 이 값을 취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 값을 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그대로 한번 갖다 넣어 보겠어요.
어디에다 한번 넣어볼 거냐? 여기다 한번 D2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D2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아까 복사해 놓은 수식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입력 완료. 그랬더니 불합격이네요. B2가 여기인데, 예, 그러면 여기 B2가 여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B1으로 한번 이 수식을 고치겠습니다. B1이 네. 자, 아까 여기 이 수식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B1으로 내가 D1에다 수식을 넣었으니까 이왕이면 같은 줄에 넣어서. 자, B1을 참조해 가지고 그것이 70 이상이면 합격이요 아니면 불합격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800이 들어있으니까 합격. 네. 그러면 여기다 8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네. 왜요? 8은 70 이상이 아니니까 이와 같이 if라는 함수는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으면 이거고 맞지 않으면 이거다. 이런 것을 산출하는 아주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if 함수는 ITQ 엑셀 시험에서만이 아니라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엑셀 경진대회를 한다. 엑셀로 시험 본다 그러면 if 함수를 안 내는 시험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2000 소방서 공무원분들의 그 엑셀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한 적이 있어요. 예, 공정하게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출제 의뢰가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엑셀 문제를 냈는데 제가 무슨 엑셀 문제를 뭐 창출하겠습니까? 그동안 ITQ 시험이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에 나왔던 문제들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워드로 쳐서 이게 문제를 만들면 되겠죠? if 문제 많이 냈죠. 네. if 문제가 이게 if 하나만이 아니라 이 안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함수고요.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단계에서 뭐를 하셨느냐? 함수의 구조를 알았어요. 니콜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언제나 괄호가 열리면서 그 안에 인수가 어떤 거는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게 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셀에다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가지고 직접 타자하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고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면 fx라고 하는 함수 삽입 단추가 있어요. 이걸 탁 누르면 이와 같이 함수 마법사라는 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마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작업을 여기다 입력해요. 나는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다 최대값 엔터 쳐볼까요? 자,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 보면은 fx라는 단추가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이제 함수 삽입 단추라 그래요. 조금 복잡한 함수. 내가 아리까리 한다고 그럴까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예, 그러면 fx를 딱 누릅니다. 그래서 난 최대값을 구하는데 최대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최대하고 관련된 함수가 나오는데 좀 최대값까지 내야 되겠네. 예, 최대값 엔터. 네, 보니까 이렇게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밑에 설명이 나와요. 처음에 룩업이 나왔는데 룩업은 읽어보니까 뭐 최대값은 아니에요. 예. 여기 5번째쯤 보이는 것 같네요. 예, 맥스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랬더니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네, 최대값을 구하는데 숫자만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함수를 검색해 쓸 수가 있어요. 자, 함수 검색에다가 평균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내가 평균과 관련된 함수를 찾아야지.
그랬더니 average, if, 또 average 이런 함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average 맞아 이거야. 밑에 설명을 보면은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거다라고 했으면 밑에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이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딱 그 정형화된 명령어 상자가 나와요. 넘버 1이라는 인수, 넘버 1이라는 인수가 뭐냐면 첫 번째 인수라는 뜻이에요. 넘버 2는 뭐냐? 두 번째 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인수가 하나이면은 그냥 요 선택 단추 여기 있죠? 누르셔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주시면 돼. 범위를 주고서 다시 선택 단추 눌러주면 이렇게 주고 선택 단추를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오죠. A1부터 A3의 평균을 구하겠다. 인수가 이것뿐이다.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200이 평균이다 라고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함수 입력 방법, 셀에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 수식 입력줄에 타자하는 방법,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에는 밑에 보시면 인수의 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숫자를 직접 넣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셀 참조 방식 중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래서 요걸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하나 입력을 입력이 데이터가 똑같은가요? 예, 데이터를 하나 간단히 입력을 해볼까요? 네, 불러내서 그랬는데 불러내는 것보다 우리 입력 연습하는 의미에서 자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범위를 다 주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서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생략하고 여기 A2에다가 이름하고 입력해 볼까요? 이름. 자, 그 밑에 세 사람 이름 입력하세요. 김대한, 이민국, 그리고 홍길동 이렇게 입력합시다. 그 다음에 B열에다가는 한글 점수 입력할까요? 70점 엔터, 30 엔터, 60 엔터. 그리고 C열에는 엑셀 80 엔터, 40 엔터, 70 엔터. 다음 D열에는 파포 80 엔터, 50 엔터, 70 엔터. 네. 자, 여기에서 파포 옆에 2열에는 합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합계. 자, 우리가 이 상대 참조 방식의 셀 참조는 복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까 입력했던 형식이 다 상대 참조예요. 자, 합계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김대한 씨의 이 세 과목의 합계를 여기다 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민국과 홍길동은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식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세 개의 함수를 썸으로 우리가 아까 썸이라는 함수 배웠잖아요. 썸이라는 함수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은 간단한 함수니까 여기다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recall su까지만 입력하시고, 자, su 하니까 세 번째 썸 보여요? 더블 클릭. 그럼 괄호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참조할 셀이 김대한의 국어 70부터 파포 80까지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짧은 거리는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참조가 지금 상대 참조 형식으로
B3 콜론 B3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죠? 엔터 치면 괄호 닫혀요. 네, 그러면 230 계산이 됐는데 한번 검토해 볼까요? 70에 50 더하면 150에다가 80 더하니까 230. 네, 합계 점수 나왔나요? 자, 나머지 사람은요. 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여기 아래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점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정확히 대시면은 가는 십자가 나타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것을 채우기 핸들로 복사한다 그래요. 자, 복사가 됐는데 230이 복사가 된 게 아니라 수식이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사되었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자, 아까 우리가 230이 있던 자리에는 리콜섬 B3부터 D3이었습니다. 요 인수가 밑에 이민국 자리에 와서는 B4부터 D4, 그 다음에 홍길동 자리에 와서는 B5부터 D5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행에 있는 이 셀을 참조해 가지고 더했죠. 이걸 우리가 복사한 위치에 상대적으로 복사한 위치에 맞게끔 상대적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변했다. 이걸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이렇게 불러요. 상대 참조.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형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1. 상대 참조, 2. 절대 참조, 3. 혼합 참조, 4. 엉터리 어떤 단어 하나 딱 넣어놓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 시험 보는 데는요. 우리가 ITQ 엑셀 시험 보는 데는 뭐 상대 참조든 절대 참조든 이런 용어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이론으로 필기 시험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필기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식은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밑으로 복사해서 다 계산이 완료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하나 수식을 보실 때는요. 클릭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김대한의 수식을 셀 참조를 절대 참조로 해서 복사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절대 참조를 한번 저하고 여러분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김대한에 230점이 있는 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B3부터 D3 있죠? 예, 거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한번 줘볼까요? B3부터 D3을. 네. 그런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F4 툭 눌러보세요. 자, 우리 하얀 컴퓨터 있으신 분은 FN 키 누른 상태에서 F4. 그러면 형식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 입력 단추를 누르든지 엔터를 치셔도 좋아요. 네, F4. 자, 그러면 형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죠. 인수가 열 번호와 행번호, 즉 열머리글 B와 행번호 3번, 또 열머리글 D와 행번호 3번 그 앞에 전부 달러가 붙었어요. 이것은 절대 참조 형식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수식은 이 아래에 있는 인수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이 채우기 핸들을 한번 밑으로 끌어볼게요. 다 230이 됐네요. 왜냐? 수식을 가보면은 수식이 그대로 왔어요. 안 변하고. 그리고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도 전부 230이에요. 왜냐? 어디로 드래그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이 인수가 절대로 안 바뀌는 형식입니다. 가로로 복사하든 가로로 복사해도 안 바뀌어, 세로로 복사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인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디로 복사해도 그 위치는 딱 묶어놓고 싶을 때. 절대참조 이런 형식이에요. 자, 이제 혼합참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으로 복사했던 건 다 지워버리시고, 뭐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다시 복사하면 지워지니까. 자, 혼합참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시 아까 그 자리에 커서를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네, 드래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안 하셔도 돼. 이 약간씩 걸쳐만 있어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걸쳐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F4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하나씩 떨어졌어요. 열번호 앞에 있는 건 떨어지고 숫자 앞에, 행번호 앞에 있는 것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혼합참조라고 그래요. 자, 입력 완료. 마우스로 여기 입력 단추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입력 단추. 그러면 이렇게 다시 고쳐졌죠? 이 상태죠. 열은 풀어놨습니다. 열은 풀어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숫자가 변해요. 열은 바뀝니다. 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끌고 갔을 때는. 그런데 여전히 이 채우기 핸들을 수직 방향으로 아래나 위로 끌고 가면 여전히 230이에요. 행은 안 변합니다. 가로와 세로 중에서 어느 한쪽만 풀어놓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혼합참조 그래요. 혼합참조. 경험하셨나요? 자, 다시 여기에 커서를 다시 이렇게 주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주시고, 네, F4를 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달러가 역시 하나만 붙었는데 이번에는 행번호 앞에 붙었던 것이 열번호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혼합이에요. 이것도 혼합. 자, 마우스로 여기 입력 단추 눌러요. 그러면 이제 수정이 완료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숫자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식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행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그대로 230입니다. 열은 묶어놨기 때문에. 수식이 열이 딱 묶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복사하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아래쪽으로 복사하는 것은 변합니다. 행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 참조라 하는 것은요, 행번호와 열번호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묶어 놓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수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사할 때. 구구단표 만들 때 이런 기능을 씁니다. 구구단표를 만들 때. 자, 저는 이 기능을, 이것의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구구단표를 몇 초 안에 금방 만들어요. 네, 뭐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제가 구구단표를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구구단. 까지 나와야죠. 화면을 좀 키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구구단표를 만들려면 우선 양식이 있어야 되죠. 가로로 9까지, 세로로 9까지 이런 표를 우리가 구구단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폼을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공식은 여기다 하나만 넣을 겁니다. 공식을 하나를 넣어서 채우기 핸들로 쫙쫙 하면은 구구단표가 완성돼 버려요. 자, 공식을 제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리콜 해가지고 우선 여기 있는 2 있잖아요. 여기 있는 2는 아래로 복사할 때 저 행번호 2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F4를 톡톡 2번 눌러가지고 B자 앞에 달러는 없어야 되지만 E자 앞에 달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는 저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2를 클릭합니다. A3이 선택됐죠? A3 인수를 저렇게 놔두면 안 돼요. 이거는 행은 변해야 되지만 열은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A라는 열은 묶어져 있고 3은 풀어져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수식을 입력 단추로 입력 완료하면 2는 4가 나왔죠? 이 수식 하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밑으로 복사하고 또 이걸 오른쪽으로 이 채우기 엔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99, 81까지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혼합참조 이러한 형식을 이 구구단표의 이 원리를 이 수식의 원리를 지점별, 제품별 판매 실적 가로로 지점을 나열하고 세로로 품명을 나열해 가지고 지점별, 품명별 합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러한 혼합 참조를 이용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통계를 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지금 구구단표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점별, 품목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인수 간에 어떤 관계되는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수식 하나를 넣어서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셀 참조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전혀 이걸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2단 계산 한번 쫙 하고 또 3단 수식 넣어가지고 쫙 계산 한번 하고 이걸 9번 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뭐 더 많은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시트 1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셀 참조라는 게 구구단표 딱 만드는 걸 보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네, 이것을 다른 곳에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뭐예요? 자, 아무것도 없이 또 바꿔서 제대로 바꿔놔 볼게요. 자, 여기를 또 범위 주시고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범위 주세요. 인수를 범위를 준 다음에 F4를 또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떨어졌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그래요. 이 상대 참조는 복사하는 거리만큼 위치가 자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면 거기에 맞게끔 변하고 이걸 이렇게 끌면 거기에 맞게끔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의 합계를 구할 때는요. 상대 참조로 해서 여기 홍길동까지 복사해 버리면 세 사람의 합계를 수식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 참조만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는 상대 참조. 자, 그러면 57페이지에 절대 참조 해보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57페이지 절대 참조는 뭐냐면은 요 밑에다가 추가 점수라는 걸 하나 넣어놨어요. 저 7번 행에다가 추가 점수. 그리고 여기다가 10점을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10점. 추가 점수 10점.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자, 이 합계에다가 추가 점수를 더해줘야 돼요. 이 수식에다가 더하기 여기를 참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참조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김대한의 합계가 입력돼 놓은 요 셀을 2, 3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주세요. 수식 입력줄 요 뒤편을 클릭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더하기 연산자 아시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 점수 10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B7 그런데 이 B7을 저렇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 김대한만 이걸 추가 점수 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도 전부 추가 점수 줄 거니까 F4를
한 번 눌러서 절대로 변하지 말라고 절대 참조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달러 B, 달러 7.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입력 완료는 마우스로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입력 단추를 누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점이 더해져서 240이 됐어요. 자, 채우기 핸들 밑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130, 210. 전부 다 10점씩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점수를 20으로 고치면 전부 20씩 더해져요. 예. 여기를 20으로 고치면 다시 10으로 고치면 10씩만 더해집니다. 여기를 왜 절대 참조?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왜 절대 참조로 하고서 밑으로 복사했느냐? 여기 B7을 딱 고정시켜야만이 이걸 쫙 복사했을 때 전부 다 여기 있는 셀을 더하게 되니까. 이 원리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셀 참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알았습니다. 예, 엑셀에서 이 셀 참조 방식으로 거의 모두 계산을 해요. 일반 수식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 형식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 그 다음에 혼합 참조, 그리고 절대 참조. 그때 맞게끔 우리가 고쳐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5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요, 사칙, 연산, 기호 나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 그거 아직 모르셨다면 그 표 보시고 이해하시고요. 그 옆에 연산자, 사칙 연산 말고 제곱, 그 다음에 백분율 연산자. 백분율은 퍼센트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곱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A1의 거듭제곱 2라는 것은 뭐냐면 A1을 2번 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을 입력했는데요. 10 밑에다가 10의 2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니콜 하신 다음에 마우스, 니콜은 수식 입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 10을 클릭을 해요. B7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 6자 위에 있는 거 Shift 누른 상태에서 6자 위에 있는 제곱 입력하시고 2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100 나오죠. 100. 네. 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뒤에 2를 3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3제곱. 1000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연산자의 이거의 의미. 제곱근이다. 제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3 하면은 3승. 몇 승 하는 거 있죠? 2승, 3승, 4승 값을 구할 때 요 연산자. 그래서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연산자도 하나 알아주세요. 제곱. 몇 승 할 때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게 좀